여러분 일을 조금 더 즐겁고 재밌게 하는 방법. 원래는 제가 막 질문하고 그 다음에 올라가고 이러려고 했는데 PDF로 그냥 보내달라고 그래서 바로바로 보내요. 즐겁고 재밌게 하는 방법 여러분이 이제 찾아보셔야겠죠, 그죠? 잘 찾아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생텍쥐페리의 여러분 소설 잘 기억하잖아요. 어린 왕자. 그게 보면 뭐라고 합니까? 지구에 와서 장미가 5,000송이 있는 걸 보고 우리 장미가 너무 안 됐다. 마음 아파하겠다. 어떡하니? 이렇게 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여우가 네가 바람을 막아주고 네가 물을 주고 영양분을 주고 너의 사랑을 받으면 유일한 장미, 하나밖에 없는 장미라는 걸 알려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일이 보잘것없고 어떻게든 간에 내 일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질문이 들어갑니다. 이제 제 이야기 쫙 이제 많이 했고요. 여기 있는 책에 있는 이야기 많이 했고. 자, 이직을 고민하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현직이 마음에 안 드니까. 현직이 마음에 안 드니까. 또 적성에 맞지 않으니까. 또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또 월급이 밀리니까. 밀리니. 월급 밀리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와, 세상 18개월 밀리더라고요. 1년 6개월을 밀려가지고 기다려달라 하니까 결국 기다리다 보니까 이게 빨리 나오면 하는데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더 길어지면 더 못 받아요, 원래. 그 이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 빠지면 버려야 되는데 손절매를 못하고 계속 끝까지 가다가 휴지 조각. 죄송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언젠간 올라가겠지. 쓸데없는 믿음은 안 가지는 게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럴 때 있어요. 또 기회를 찾아서. 기회를 찾기 위해서. 또 배울 게 없을 때. 회사에 배울 게 하나도 비전이 없을 때. 1등입니다. 첫 번째가 현 직장에 대한 비전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받는 연봉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적다라는 거죠, 무조건. 많아서 그만둔 사람이 있겠어요? 간혹 있어요. 간혹 있어요. 내 능력이 과하다는 거죠. 그런 경우도 간혹 있어요, 진짜. 체력적으로 좀 힘들어서 너무 일이 많아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복리후생이나 이런 근무 조건이 안 좋아서 동료들하고 상사하고 트러블, 동료들 트러블, 개인 사업이나 창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너무 주말에도 부르고 보고서 써라, 월요일 아침까지 하란 말은 주말에 일하란 말이잖아요, 그죠? 토요일 날 와가지고 그러는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직급이 올라가면 대기업에서는 과장급 이상 가면 야근 수당이 안 나옵니다. 생산직은 나옵니다. 사무직은 안 나옵니다. 물론 아주 깨끗하게 주시는 것도 있지만 안 주시는 것도 많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몇 가지 제가 한 7가지 정도 팁을 줄 건데요. 이직을 하려고 한다라면 여러분 커리어 관리를 하려고 한다라면 첫 번째로 연봉 조건이 맞아야 돼요. 돈이 맞아야 돼요. 그냥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한다라면 어느 정도 맞아야 돼요. 근데 이게 잘. 이게 아주 어려운 대답이에요. 도대체 얼마나 절? 잘. 또 어느 정도 맞춰야 돼요. 연봉 조건. 어느 정도 됐을 때 이직해야 돼요. 어깨수가 도대체 얼마? 업계 평균 수준. 또 어려워, 이거. 어깨 평균 수준. 알아봐야 되니까. 맞습니다. 일단은 어깨 평균 수준. 근데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도 중요합니다. 어깨 평균보다도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연봉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대기업에 있으면 당연히 어깨 이상일 거고, 대기업 밑에 있으면 어깨 이하일 거기 때문에. 일단 업계라는 기준. 또, 경력. 또, 학력. 자기한테 필요한 만큼. 이만큼 정도는 돼야지. 또. 자기 한 만큼 받을 수 있는 곳. 네. 물론, 여기에 여러분이 굉장히 그 안에서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직을 하실 때, 돈으로 만약 이직을 할 때는 10%에서 20% 미만은 움직이면 안 돼요. 프리미엄이 없어요. 기존에 내가 다니던 업무에서
이행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나 여러 가지 부분이 굉장히 업무가 용이한데 20%더 받고 옮기면 반드시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연봉으로만 친다라면 최소한 40~50% 이상은 돼야 됩니다. 기존 연봉이. 기존 연봉이 자기가 기준입니다. 물론 어깨고 뭐고 다 역량도 다 중요하지만 일단 기존의 연봉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경력직은 여러분 기존 연봉을 가져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역량에 따라서 이제 측정을 하지만 그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연봉을 받았냐 이 기준을 많이 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최소한 40~50%는 돼야 됩니다. 연봉 기준으로 그냥 20%로 옮기면 제가 볼 때는 70~80% 실패합니다. 거의 실패합니다. 연봉 기준으로 본다라면. 그래서 연봉을 본다라면 정말 그 정도 몸값이 되어서 내부에서 한번 요구해 보세요. 근데 대부분의 정말 좋은 CEO들 같은 경우는 수용이 가능한데 사실은 수용이 되게 어려워요. 조직 내에서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과 형평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갑자기 50%로 올려주기가 되게 어려워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에는. 그래서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동안의 실적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외부에서 갔을 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정도는 진짜 해야 돼요. 그 연봉으로 본다라면 무엇보다도 미리 준비해야 돼요. 미리 준비해야 돼요. 어떤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요. 근데 뭘 준비해야 돼요? 뭘 준비해야 돼요? 이직. 근데 이직 준비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뭘 준비해야 돼요? 중요합니다. 이력서. 사실 이력서보다 더 중요한 게 자기소개서 이런 것도 아주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안 쓰신 분이 수두룩할 거거든요. 현직에 있으시면 안 씁니다. 그런 게 안 쓰거든요. 옮길 때나 그때 쓰죠. 안 씁니다. 이거 생각보다 어려워. 또 커리어. 커리어를 쌓아두는 거. 또 아주 중요합니다. 커리어. 비상금. 그렇죠. 이걸 견뎌낼 수 있는 힘. 혹시나 실직 기간이 길더라도 눈치 안 보면서 여보 월급이야 이러면서 꽂아주면서 출근하면서 3달은 버틸 수 있는 힘.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또 커리어도요. 어떻게 패키징을 하냐에 따라 확 달라지거든요. 맞아요. 패키징 잘해야 돼요. 맞아요. 브랜딩이라는 걸 해야 돼요. 예, 내가 어떤 분야에 정말 전문성을 가져 있는가를 설득할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이 커리어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나 말이나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예, 그런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또 어떤 준비가 있어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될지 회사들을 골라야죠. 그렇죠.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다음 회사들을 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업종이라는 것도 봐야 되고 그 산업도 봐야 되고 그 어떤 특정한 기업들에 대해서도 훨씬 더 자세하게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특한이 이렇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그 회사의 세세하게 대한 정보들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 뭐가 필요할까요? 인맥. 맞습니다. 인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경력직은 상당히 신입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인맥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일자리를 통해서 좋은 네트워킹을 통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평소의 관계들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또 뭘 준비해야 할까요? 내가 가고 싶어하는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재능이나 능력? 네, 그렇죠. 그 회사에서 요구로 하는 어떤 역량이나 어떤 조건, 그 모집하는 포지션에 대한 정확한 요구 역량 분석이라든 이런 부분들도 필요합니다. 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네. 미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왜? 알 수 없어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좀 경상도 말로는 전문 용어로 이야기하면 얍삽하게 미리 처음부터 이렇게 나가려고 이러면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이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회사 내에서 성과를 내야 돼요. 이걸 많은 사람들이 놓칩니다. 이직을 한다고 할 때 가장 어디에 평가를 주느냐면 그 전에 현직에 있었을 때 어떤 성과를 냈느냐를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근데 조직 내에서 성과를 전혀 안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채용 메리트가 뚝 떨어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직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채용 안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몸값이 뚝 떨어집니다. 근데 성과를 냈잖아요. 성과가 확실하면 거기에서 다음에 채용할 사람들이 그 성과를 보상해 줍니다. 대신. 확실하면. 그래서 조직 내에서 성과를 미리 많이 내려고 해야 돼요. 이게 오히려 사실은. 저기 이제 루트라이를 하면 네. 성과를 되게 힘들어요. 사실 인사 효과를 볼 수도 없고. 그렇죠. 프로젝트 참여를 많이 하는 게 좋고요. 그랬을 때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역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성을 기르고 다른 부분 파트를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미리 이제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습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갖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미리라는 것도 그래서 아까 기간에서부터 내용에서부터 여러분이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거 다 정답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역량을 키워야 됩니다. 어떤 역량? 무슨 역량을 키워야 돼요? 가려고 하는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 또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거. 자기 그 커리어 패스를 설계하고 네. 그거 따라가야 되거든요. 네. 기술 공부하고 네. 그거 따라. 그래 영향이 쌓이거든요. 또 어떤 역량을 쌓아야 돼요? 이야기 안 하시면 교수님 어떤 역량을 쌓아야 돼요? 붉은색이었어요. 어떤 역량 써야 돼요? 비전이 앞으로 내가 계속 할 수 있는 끈기를 가질 수 있는 일을 내가 끈기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일에 대한 역량. 여기 여선생님, 중간에 여선생님. 뭐 해야 돼요? 더 추진력 있게 나갈 수 있게 체력을 키우는. 아, 체력. 체력도 사실은 젊을 때는 괜찮은데 한국인은 사실은 체력을 상당히 많이 키워야 돼요. 특히 일체력도 키워야 돼요. 일이라는 걸 일도 일체력이 있거든요. 일을 기본적으로 해내는데 조금 하고도 상당히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 상당 기간을 하는데도 힘을 안 들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 이 비유하고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겠군요. 술도 자꾸 먹으면 는다 이러면 그거하고 조금 안 맞을 수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일도 하다 보면 조금씩 늘어요. 일체력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일체력이 있고 하나가 근본적인 우리가 체력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이제 육체적인 체력도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의 체력도 있어요. 마음의 근력이라는 게 있어요. 스트레스를 이제 참아내야 되는 마음을 순화시켜야 되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체력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특히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게 많아요. 경쟁적인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세 가지를 동시에 다 체력을 관리해야 돼요. 그런 역량들. 또 뭐가 필요할까요? 아까 그 마음의 체력 네. 포함이 될 텐데 네. 내공을 써야 됩니다. 좀 애매하지만. 내공도, 내공도 상당히 이제 복잡한, 아까 마음과 연결이 될 수도 있고, 그 어떤 한 분야의 전문성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도 그 분야의 어떤 전문성을 쌓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일 끝에 여선생님. 뭐? 전문성. 한 분야의 전문성. 역량이라는 게 물론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역량이라는 단어하고 능력이라는 단어가 조금 다른 단어인데요. 저도 뭐 비슷하게 쓰긴 쓰지만 역량은 현존하는 단어입니다. 현존하는 거고 내가 현존한 때 당장에 쓸 수 있는 거고 능력은 잠재된 겁니다. 잠재되어 있는 이런 부분. 현존하는 걸 이제 개발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또 해야 되는 것 중에 학습입니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아까 미리 해야 된다는 것 중에 하나도 학습입니다. 근데 어떤 학습을 해야 되나요? 표정이 되게 안 좋아지시는군요. 이 자식이 이런 식으로 자꾸 물어보는구나. 저기 남자 선생님. 예, 어떤 걸 학습해야 됩니까? 어느 정도 해야 됩니까? 도대체 뭘 어느 정도 어떻게 학습해야 됩니까? 보통은 뭐 영어를 단기간에 공부하고 네. 장기적으로 전문적인 자격 따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외국어 회화 정도 네. 같아요. 외국어 해야 정도. 옆에 있는 여선생님. 제가 하고 싶은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하면 된다. 하고 싶은 거 어떤 거? 좋아하는 거. 네? 좋아하는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거. 일단 제 자신을 잘 알아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학습하냐? 자기 탐색. 그러니까 학습의 방법 중에 하나가 자기 탐색. 또 학습. 좋아하는 게 뭔지 아는 것도 학습이고, 그죠? 또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학습. 아직은 학습이 더 많이 안 이루어졌어요. 자기 탐색도 굉장히 중요한 학습이긴 한데 그 다음에 이제 들어와서 또 해야 돼요. 또 목표와 관련된 학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목표, 방향성. 되면 거기에 관련돼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 목표가 뭐인지에 따라서 학습해야 할 대상도 틀리겠죠.
옆에 선생님. 나왔어요. 네. 대답 많이 해야 되죠. 아, 기분 나쁘시고. 아니, 공부 많이 하게 생기셔서. 안면이 있으세요. 일단은 다양하게 제가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니까 똑같은 얘기죠. 네. 다양하게 일단은 많은 분야를 일단 배우고 이제 찾아가는 과정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내가 이 분야는 관심이 있고 좋아한다라고 하면 그 전문적인 어떤 수준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좀 파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과정이 다 학습이지 않을까. 학습. 일단 기본적으로 그게 제일 늦게 왔으니까 답변을 하고 가야죠. 학습 뭐 해야 됩니까? 네, 우리 다 자기소개했거든요. 간단한 자기소개와 더불어서 학습을 저는 일단 은행원이고요. 네. 일단 은행원이고요. 학습은 제 생각으로는 제가 일을 함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좀 더 단순히 일이 아니고 제가 그 사람들이랑 뭔가 감성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제가 더 발전해 나가기 위한 게 학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한테는. 그렇죠. 사람마다 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첫 번째 저는 학습은 일을 통해서 학습. 일이 배움이다. 일이 가장 큰 학습이다. 첫 번째가. 저는 대부분의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이 일단 학습이다. 일을 어떻게 내가 더 배가시켜 나가느냐가 첫 번째 학습이고, 일에서 내가 전문성을 얻고 그 분야에서 어떻게든 간에 최고가 되려고 하는 게 첫 번째 학습이고요. 두 번째가 그 일에 대한 고민이나 여러 가지 이제 주변적인 학습도 포함을 합니다. 사색하고 또 그게 성과를 내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책을 봐야 됩니다. 책을 보아야 되는데 책을 참 안 봅니다. 너무 안 봅니다. 그리고 욕은 잘합니다. 책은 조금 보고 욕은 엄청 많이 합니다. 욕할 시간에 책 좀 보면 되는데 엄청 많이 합니다. 그래서 책 많이 봐요. 책을 기본적으로 많이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업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업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판단을 굉장히 정확한 판단을 많이 하게 됩니다. 판단에 대한 미스 때문에 사업이 여러 가지로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이 손실을 굉장히 많이 겪게 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책이 굉장히 느리지만 판단 미스를 굉장히 적게 줄여줍니다. 그러니까 몇십 권 읽고는 안 됩니다. 몇백 권에서 1000권 이상은 읽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안 읽습니다. 진짜 안 읽습니다. 너무너무 안 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송하지만 직장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생활까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책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죽었다 깨어나도 정말 1년에 자기가 이직을 하겠다, 이런 역량을 쌓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면 학습을 하겠다라고 하면 1년에 100권은 봐야 됩니다. 아니야, 난 질이 중요해. 아닙니다. 양이 있어야 질이 나옵니다. 처음부터 질 타령하면 질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 만나보세요. 나는 질이 중요해. 많이 만나봐야지 질 좋은 사람도 보고 질 나쁜 사람도 보게 되는 건데, 범위가 넓어야지 볼 수가 있는데 범위가 좁은데 안 만나집니다. 기본적으로. 책을 봐야 됩니다. 가장 책을 봐야 되고, 그래서 1년에 죽었다 깨어나도 책을 항상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저도 직장 생활할 때 책을 항상 2권씩 가지고 다녔거든요. 지금도 보면 아시겠지만 저 책 가득 있습니다. 제가 제 분야에서 처음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처음에 신입사원으로 들어오면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 회사의 전문가가 있고 그 업계의 전문가가 있습니다. 절대로 못 따라갈 것 같은 대가들 있잖아요. 처음에 보다 보면. 근데 공부하는 사람은 다 따라갑니다. 반드시 따라갑니다. 지금 이렇게 10년, 20년을 되돌아보면 그때 공부 안 했던 사람, 재능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참 재능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되게 재능이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래서 생존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과거에 공부하지 못했던 것들을 부지런하게 한 달에 100권에서 300권씩 1년에, 한 달에 100권은 거짓말이고요. 1년에 100권에서 많게 읽었을 때가 300권씩 읽었었거든요. 그걸 한 10년 이상을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뒤에 역량이 쌓이는 거죠. 근데 안 합니다. 거의 안 합니다. 거의 안 하게 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게 일어나면 다른 주변 것들이 다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차츰차츰 해결이 됩니다. 굉장히 올바른 결정들, 현명한 결정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속도가 빨라집니다. 굉장히 업무 속도가 빨라지고 여러 가지 일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이게 누적이 안 되면 질이 안 나옵니다. 양이 있어야 질이 나오는 거지 질부터 찾으면 양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우리 뭐 1만 시간의 법칙 이야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꾸준하게 봐야 돼요. 책을 꾸준하게 봐야 된다라는 부분하고 그다음 반드시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할 때도 학습 방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듣는 방식도 있고 토론하는 방식도 있고 또 그다음에 쓰기라는 방식도 있고 사색이라는 방식도 있고 이런 만남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학습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학습이 있고 그다음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학습입니다. 저는 가르치는 일을 할 줄을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일을 한 16년 하면서 그래서 강사들 양성하는 과정을 한 4년 정도 운영해 왔었는데요. 가르치는 경험을 줘야겠다. 학습의 최고의 학습은 가르치는 경험입니다. 가르쳐보면 준비하면서 배우고 실수하면서 배우고 굉장히 많이 배워요. 종합적인 엔터테인먼트입니다. 학습 중에 가장 최고의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전수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학습입니다. 이런 다양한 학습 방식을 이용을 해봐야 됩니다. 학습이 서로 다 다릅니다. 사실은 학습하는 방식이 오감이 있고 어떤 사람은 듣는 거, 어떤 사람 보는 거, 어떤 사람 쓰는 거 사실은 책만이 아니라 일어나는 방식이 사실은 다양합니다. 근데 그걸 내가 어디에 선호하는지를 알고 선호하지 않는 방식도 써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학습이 늘어나고 내 역량이 배가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미스난 부분들을 채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것만 하면 안 됩니다. 뜻대로 안 됩니다. 학습이. 그러니까 책만 또 계속 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됩니다. 일을 안 해보고 경험 안 해보고 하면 이게 효과가 안 일어납니다. 그만큼.